여러분들 설교 구성 방법론의 두 번째 강의지만 내용상 1강에 해당되겠죠. 그 처음에 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논지. 여러분들 사랑에 관한 많은 대중가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말 못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바람에 참 후회스러운, 애통하는 뭐 그런 내용의 대중가요 가수가 많아요. 근데 보면은 충분히 저 사람이 날 좋아하고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 거 분위기나 이런 게 다 있는데 말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글은 많이 쓰고 막 했는데 중심 문장을 딱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뭐 결정적으로 뭘 못 해내는 경우가 있는데 논지가 그런 거예요. 글을 쓰든 뭐든 중심 문장이 있어야 돼요. 중심 문장, 어떤 글이든 말이든 긴 말이든 간에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분명히 제시하는 걸 논지라고 합니다. 논지를 한번 보시죠. 논지는 글 쓴 이는 자신의 쓴 글의 요점이 무엇인지 독자로 하여금 알게 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글의 요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 글 쓰는 이의 책임이다. 당연하죠. 글을 쓰려면 그걸 제시해야 돼요. 논지란 무엇인가? 그 글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백하고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제시하라. 한 문장으로 제시하는 게 논지예요. 여러 문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제시된 문장이 바로 논지 문장이에요. 그 논지가 뭐냐? 누가 복잡하게 막 얘기하는데 논지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땐 한 문장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와서, 여기 친구가 와서, 어제는 뭐 이러다 보니까 저녁도 못 먹고 잠잤는데, 아침도 어떻게 늦게 일어나가지고 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커피나 한 잔 먹고, 막 그래서 이래요. 점심때가 다 돼가는데. 근데 사실은 뭐 분위기상 뭐냐면 너 점심이나 좀 사라 하는 얘기일 텐데 그러면 그 논지는 점심 사라예요. 근데 그들끼리는 그 말 안 해도 분위기상 논지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논지를 얘기하나 할 때는 점심 먹자, 점심 사라 이런 게 되는데 그 중심 문장은 논지는 그런 얘기죠. 한 문장으로 자기가 전달하려는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면서 그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아야 돼요.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축소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논지다. 그 논지가 길면 안 돼요. 그리고 논지에서 가능한 뺄 수 있는 건 빼고 얘기하되 빼지 말아야 되는 건 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지고 있으면서 군더더기는 빼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제시해라 이런 얘기죠. 자, 논지 설정에 있어서 명심할 몇 가지. 논지는 글 쓰는 이의 주장으로서 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해야 된다. 말할 만한 가치 없는 건 말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해는 동편에서 아침에 떠오른다라는 그런 논지를 가지고 글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뭐 말하나 마나 뻔한 거니까. 밥 먹으면 배부르다. 그거 얘기 안 해요. 물론 이제 어떤 자연재앙에 의해서 오랫동안 해가 떠오르지 않고 어두웠다. 일주일 동안 해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가서 해는 동편에서 떠오른다. 그때는 뭐 논지가 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말할 필요 없는 것은 안 되고 말할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하나 마나 뻔한 이야기라면 그런 주장은 논지로서 가치가 없다.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야 논지로서 의미가 있다. 그 논쟁의 소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논지를 말할 때 반대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 돼요. 지구는 둥글다. 뭐 둥글죠. 그렇게 얘기할 때 누가 반대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 전문 과학자는 지구는 둥글다 얘기하면 뭐라고 시비 걸지 몰라요. 약간은 타원형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논지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논지에는 선명한 한 가지를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다 보면은 주제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한 가지. 3번 논지는 명확해야 된다. 명확하다는 건 뭐냐면 누구는 착한 사람이다. 그 정도 가지고는 곤란하고 조금 더
자세히 돼야죠. 축구는 신나는 운동이다 하지 말고 축구는 기동성과 위험이 따르는 남성적 운동이다. 뭐 신나는 운동이다 이런 걸 가지고 보통 글 쓰진 않아요. 뭐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논지라고 보진 않고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쓸 때 한 문장을 제시하면은 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예를 들어서 증명하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조금 구체화된 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걸 하죠. 자, 논지란 글 쓰는 이의 견해를 완전한 한 문장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논지는 단일화하고 또 제한된 내용의 명확한 문장으로 표시되어야 된다. 논지는 글 쓰는 이의 견해면서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맞든지 틀리든지 그건 2차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논지는 주장이 우선이에요. 틀려도 일단 논지가 있느냐 논지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논지가 있느냐 없느냐지, 논지가 맞느냐 틀리냐는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점심을 사라 하는 것은 옳은지 틀린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논지를 제시하라 할 때는 틀리든지 맞든지 일관된 주장을 하는 한 가지를 얘기해봐라. 뭐 그런 의미가 돼요. 따라서 논지는 하나의 약속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증명하겠다. 자, 분명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논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겠다는 글쓴이의 약속이 논지를 통하여 제시되고 그런 논지를 증명하는 과정으로서 글이 전개되는 거다. 그러니까 주장을 하면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주장하는지. 예를 들어서 증명하는 건 예증이고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는 것은 논증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즘은 계절이 봄이 가까운데도 상당히 춥다. 요즘은 춥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증은 3일 전에 기상청 발표는 뭐 기온이 몇 도였다. 또 어제는 몇 도였다. 어제는 몇 도였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작년은 몇 도인데 이렇게 됐다.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논증은 뭐냐면은 이런 것에 근거해서 그 논리적으로 볼 때 어떤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다가오기 때문에 가끔 추운 날씨가 오더라도 이제는 날씨가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른 봄으로서는 이상기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증명도 하고 예를 들어 증명도 하고 예증과 논증을 함께 가면서 논지를 백업해야 되겠죠. 그것이 글이 좀 이따 예를 들 텐데, 그 다음에 논지를 제시하면서 글을 쓰는 일은 그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예를 들기도 하고 논리적 설명을 통하여 논지를 증명하기도 한다. 자, 그건 됐고 하나 예를 들어보죠. 그래서 논지가 어떤 건지. 근데 말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논지고 설교는 논지가 있어야 돼요. 설교를 얘기저얘기 막 나열하면은 알아서 은혜를 받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설교자고 그건 설교자의 자격이 좀 그래요. 어떤 설교든 간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선명한 게 하나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3대지 설교 따지기 전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전달하는 메시지. 그래서 논지가 선명한 글, 선명한 설교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글 하나, 칼럼 하나를 예전에 어느 신문에 제가 썼던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의 논지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요. 자꾸 반복하면서 하나의 주장을 해요. 그 주장이 뭔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면서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거장과 교회. 이 시대의 많은 공동체들이 정거장처럼 변해간다고 염려하는 학자들이 있다. 현대 대도시의 생활 방식과 생활 감정이 그대로 잘 나타나는 곳이 정거장이다. 수없이 모이고 흩어지고 순간적인 접촉은 수없이 일어나지만
내적인 만남과 진정한 관계는 아주 빈약한 것이 바로 정거장이다. 이 시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정거장에 줄지어선 사람들과 비슷해져 가는 것은 아닐까. 정거장처럼 변해가는 교회들은 믿음에 근거한 내적 관계를 회복해 가야 한다. 이 시대 교회들의 인간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들은 내적인 믿음에 근거한 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 믿음, 소망, 사랑에 근거한 관계 회복을 추구해 갈 때 교회의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이다. 정거장은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모이는 곳이다. 정거장에 모인 사람들은 변화무쌍하다. 근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려 하지는 않는다. 가고 오고 하는 사람이 수시로 바뀌는 곳이 정거장이다. 정거장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몸을 약간 부딪혀도 거기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정거장에서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몸을 부딪히는 일이 자주 생긴다 해도 부딪힌 사람들끼리 서로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는다. 정거장에서 서로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좀 이상한 일이다. 그게 바로 정거장이다. 날씨가 추워져 갈 때 정거장에서 본 어떤 아주머니가 비싼 털 코트를 입었다. 나도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저런 털 코트를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 어떤 젊은이는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 옆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대화를 엿들어도 정거장에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정도가 정거장의 한계다. 그 이상의 내적인 관계, 그 이상의 진정한 만남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정거장이다. 정거장에서 내 앞에 줄을 섰던 사람이 갑자기 떠난다 해도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건 아주 잘된 일이다. 내가 버스에 오를 순서가 그만큼 가까워진 셈이니까 말이다. 자꾸 사라지고 나도 이제 곧 이 정거장에서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정거장의 생리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멀리 떠나면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멀리 떠났던 가족이 어느 날 돌아오면 우리는 너무나 기뻐한다. 그동안 어디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계획을 세운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교제와 관계 속에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사람들을 일컬어 형제요 자매라 부른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거장에 잠시 줄지어 서서 정해진 시간 따라 오고 가는 인생 버스나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한다. 정거장에서는 설교가 필요 없다. 잠깐 기다리다가 시간이 되면 버스를 타고서 내가 가야 할 곳을 향하여 떠나면 그만이다. 그런데 교회는 떠나는 곳이기보다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삶을 함께 살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겨울을 향하는 가을바람이 아스팔트 거리에서 낙엽을 휩쓸어 가듯이 정거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사라져갈 때 인생은 그런 것이다. 정거장은 그런 곳이다. 교회도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정거장 교회들은 아닌가. 가정이나 교회는 정거장이 아니다. 온갖 이벤트로 겉모습은 크고 굳건하게 보이나 내적 관계와 생명력은 날로 힘을 잃어가는 정거장 같은 교회들은 바로 그 내적인 믿음의 관계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정거장처럼 변해가는 교회, 성도들의 내적 관계를 상실해가는 동안에 피상적 홍보단체처럼 변해가는 교회들이 진정한 내적 관계를 통하여 회복을 통하여 교회다운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우리의 미래가 밝은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대략 아는데 이 글 쓴 사람이 뭘 얘기하려 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줄여서 군더더기 없이 표현한 걸 논지라고 하는데, 논지가 뭘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선 단락이 크게 4개로 되어 있죠. 이게 줄 하나씩 띈 것이 4개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 보면 이 시대 많은 공동체들이 정거장처럼 변해간다고 염려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교회와 정거장은 뭐 자꾸 기다리다 가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데, 그죠? 정거장에서 사람들에게 알 필요가 없어요. 버스 타고 가면 그만이에요. 잠시 머무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뒤에 정거장처럼 변해가는 교회들은 믿음에 근거한 내적 관계를 회복해 가야 된다. 이것이 논지가 돼요. 이런 얘기잖아요, 전체가. 물론 그 앞에 한두 줄 더 붙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반복이 되고, 이 내용이 서론에 나온 것이 결론에도 나오고, 또 중간에도 보면은 요 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얘기가 정거장처럼 변해가는 교회들은 믿음에 근거한 내적 관계를 회복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도 비슷한 얘기예요. 이 시대 교회들의 인간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들은 내적 믿음에 근거한 관계로 변화해야 한다. 이 문장이나 이전 문장이나 비슷하죠. 조금 뭐 가다듬을 건 있지만,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에 근거한 관계 회복을 추구해 갈 때 교회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기에 정거장처럼 변해가는 교회들은 믿음에 근거한 내적 관계를 회복해 가야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 약간 문장이 조금 단어를 더 넣을 수도 있고 빼올 수도 있지만, 이걸 전체적인 논지로 일단 보고, 자, 맨 마지막 단락 보세요. 겨울을 향하는 가을바람이 아스팔트 거리에서 낙엽을 휩쓸어 가듯이 정거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사라져갈 때, 인생은 그런 것이다, 정거장은 그런 것이다, 교회도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정거장 교회들은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쪽으로 변해가는데 그러고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가정이나 교회는 정거장이 아니다. 온갖 이벤트로 겉모습은 크고 굳건하게 보이나 내적 관계와 생명력은 날로 힘을 잃어가는 정거장 같은 교회들은 바로 그 내적 믿음의 관계에 관심을 둬야 된다. 이것도 논지가 되겠지만, 논지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이 수식어구가 붙었죠. 자, 그 다음 문장. 정거장처럼 변해가는 교회. 성도들이 내적 관계를 상실해가는 동안에 피상적인 홍보단처럼 변해가는 교회들이 진정한 내적 관계 회복을 통하여 교회다운 공동체로 변해야 된다. 여기서도 보면은 요걸 좀 줄이면, 정거장처럼 변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내적 관계를 상실해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에 문장을 빼고 성도들의 내적 관계를 상실해가는 동안 피상적 홍보단체처럼 변해가는 교회들은 진정한 내적 관계를 회복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논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맨 앞에 나와 있는 논지라고 했던 것은 같은 문장이에요. 물론 약간 그 단어 차이가 있고 길이 차이가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요것이 논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맨 처음에 그 한 문장만 가지면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죠. 근데 맨 밑에 가서 성도들의 내적 관계를 상실해가는 동안은 피상적 홍보단처럼 표현은 진정한 내적 관계 회복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답게 변해가라. 여기 하면은 좀 충실한, 전체에 무슨 내용을 썼는지 충실하죠. 근데 과도하게 긴 것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군더더기를 빼면서 본질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내보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과도하게 길지 않게 군더더기는 빼되 이 내용은 충실하게 보이는 것이 논지를 잘 쓰는, 논지를 잘 뽑아내는 일종의 실력이죠.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예증을 봐요. 예증은 정거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그래서 정거장에는 두 번째 단락, 정거장은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모인단 말이죠. 정거장에 모인 사람은 변화무쌍해요. 근데 정거장에 모여서 누가 내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빨리빨리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내 순서도 오고 빨리빨리 가니까, 뭐 대중교통이라는 게 빨리빨리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교회는 다르죠. 또 거기서 누굴 만나고 봐도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보잖아요. 아, 저 사람은 코트 입었구나, 저 사람은 스마트폰 새 거구나, 그러지 아, 저 사람 내면이 어떻구나, 이건 정거장에서 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내적인 믿음의 관계 공동체. 그러니까 정거장은 피상적이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의 맨 뒤에 보면은 정거장에서 내 앞에 줄 서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도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잘된 일이다. 피상적인 관계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멀리 떠난다. 걱정하지 않는다. 그건 내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거장은 내적 관계와 상관없는 외적인 피상적인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정거장처럼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두 번째 단락은 예증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맨 뒤에 자꾸 사라지고 나도 이제 곧 이 정거장에서 떠나는 게 당연하다. 그게 정거장의 생리다. 정거장은 그런 데다. 정거장은 피상적인 데고 정거장은 빨리빨리 사라지는 게 옳다. 근데 교회가 그쪽으로 하면 되겠냐? 예증이죠. 자, 그 다음은 그게 예증이면 논증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은 논증.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느냐.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 갑자기 멀리 떠나면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건 뭐냐면 내적 관계 공동체니까 멀리 떠났던 가족이 어느 날 돌아오면 우리는 너무나 기뻐한다. 그동안 너희서 얼마나 고생만 살았는지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계획을 세운다. 내적 관계에 있는 공동체죠. 교회는 성도의 교제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교제와 관계 속에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내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내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적 관계가 없는 사람은 무슨 일 해도 신경도 안 써요. 정거장에서 누가 부자든 말든 뭘 하든 내가 신경 쓰겠어요? 근데 어쨌든 교회는 내적 관계와 관계된 공동체이고 정거장과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건 비슷하게 보이는데 다른 거죠.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 또 세 번째 단락 정거장에서는 설교가 필요 없다. 잠깐 기다리다가 시간이 되면 버스를 타고서 내가 가야 할 곳을 향하여 떠나면 그만이다. 그렇죠. 정거장에서 뭐 설교나 설득 같은 거 필요 없죠. 알아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교회는 떠나는 것이기보다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삶을 함께 살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와 정거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증을 통해서 전하고 있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은 교회가 정거장 비슷해 간다. 뭐 그렇다고 정거장이 교회 비슷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현대사회에 상당히 그 피상적으로 변해가는 교회도 피상적인 게 뭐냐면 그 형식이 지나치면 피상적이 되죠. 여러분 겉으로 성천 베풀고 떡 먹으면은 받으면은 구원받는다.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 말씀이 내면에 와서 인쳐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내적인 그 믿음의 관계가 없이 외적인 미사나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정거장 비슷하게 가는 것이 되겠죠. 가정도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집을 하숙지처럼 생각해서 왔다 갔다 살게 되죠. 그 사실 그런 가족은 참 삭막하고 또 심하게 되면 반은 지옥처럼 돼요. 그 내적인 관계들이 살아있으면 저녁이 되면 집에 가고 싶고 멀리 여행 가면 집 생각나고 이게 내면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게 확장되고 깊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뭔가 나쁜 짓 하면 하나님 생각이 나고 그 마음에 걸리고 이게 이제 내면적 관계가 그래서 아무나 보지만 않으면 나쁜 짓 얼마 해도 되고 뭐든지 해도 상관없고 그건 피상적인 신앙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거장과 교회라는 글을 통해서 논지는 뭐냐면 정거장처럼 피상적으로 변해가는 교회들이 그 내면적 관계들을 회복해 가서 본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역할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 문장을 군더더기 빼고 한 문장으로 쭉 제시하는 게
논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지를 전달해야 되고 글을 보면 논지를 뽑아내야 돼요. 글을 읽었는데 논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글이 아니에요. 물론 시 같은 경우는 뚜렷한 논지를 제시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제시하죠. 근데 비유적이든 뭐든 분명히 전하는 뭐가 있어요. 그게 논지죠. 그래서 그 사랑한다고 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의 전달이 논지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설교나 일반적인 글에서는 분명히 선명한 한 가지 논지를 제시해라. 그래서 설교든 글쓰든 무엇든 간에 논지를 얘기하라라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지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그 과제도 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요 일단은 첫 시간은 특별한 과제 없이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정거장과 교회 뭐 글 자체는 논지와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논지가 어떤 것이다. 맨 앞에 서론과 본론에 이렇게 반복해서 논지를 제시하고 중간에 예증, 논증 이렇게 해서 약간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글이기 때문에 논지와 관련해서 잘 보시고 논지는 이거고 만약에 제목은 정거장과 교회 제목에도 약간은 본문이 이렇게 암시가 되지만 충실하진 않고 주제는 뭐냐? 주제는 어떤 교회의 교회가 추구할 뭐 공동체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주제가 되는데 어쨌든 논지는 그런 거예요. 그 논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논지 검색해서 논지가 뭔지 여러 군데 좀 찾아보고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